그날 밤 쿠포는 진탕 마시며 돌아다녔다. 다음날 젤베지는 철도 기관사가 된 아들 에티엔느로부터 10프랑을 받았다. 에티엔느는 집에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가끔 100수짜리 은화를 몇 입 보내주곤 했다. 쿠포는 다음 날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월요일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화요일에도 역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 주일이 지나갔다. 그러나 바로 그 일요일에 젤베지는 한 통의 문서를 받았다. 쿠포가 생탄느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통지서였다. 젤베지는 태어냈다. 쿠포는 길을 알고 있으니 병원에서 쉽게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 병원에서는 여러 차례 쿠포를 고쳐주었으니 한 번쯤 더 제 발로 서도록 해주는 장난 정도는 칠 것이다. 그래도 월요일 날 조촐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을 때 젤베지는 잠시 산책이라도 하면 식욕이 생기리라는 구실을 만들어냈다. 병원에서 보내온 편지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병원에 도착하여 자기 이름을 대자 병원 당국은 끔찍한 얘기를 해주었다. 쿠포는 폭뇌프 다리 및 강물에서 건져졌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는 수염을 기른 남자에게 앞길을 가로막혔다고 여기고 난간 너머로 몸을 던져버린 것이다. 한 남자 간호원이 그녀를 안내해 주었다. 계단을 올라가 보니 등골이 싸늘해질 정도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그가 음악을 하고 있군요. 남자 간호원이 말했다. 누구예요? 당신 남편입니다. 그저께부터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발광까지 한답니다. 감금실에는 위에서 아래까지 벽에 부드러운 천이 쑤셔 넣어져 있었다. 바닥에는 지피 든 매트리스가 2장 포개져 있고 한쪽 구석엔 털 이불과 긴 베개가 뒹굴고 있었다. 쿠포는 아내도 몰라보는 것 같았다. 방에 들어섰을 때 그녀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습이 변해 있었다. 눈은 충혈돼 있고 입술은 온통 딱지투성이었다. 처음에 그는 말도 않고 얼굴을 심하게 찡그리고는 갑자기 짐승처럼 입을 쑥 내밀어 콧등에 주름이 잡히게 했는데 몸이 몹시 화끈거리는 듯 몸 주위에서 김이 나고 있었다. 피부에서는 진땀이 흐르고 있었다.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는 그는 머리가 무겁고 손발이 아픈 듯이 보였다. 야, 됐어. 좋은데. 멋진 별장이 쭉 늘어섰군. 음악도 근사하고. 아차, 불이 켜졌다. 빨간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네. 아차, 도망친다. 물이 노래를 한다. 성가대의 어린애들 같은 소리로. 멋있다. 폭포다. 그는 즐거운 물의 노래를 보다 더 잘 들어보려는 듯이 벌떡 일어섰다. 그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는데 그것은 분수대에서 날아오른 신선한 물 연기를 들이키려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점점 그의 얼굴은 괴로운 표정으로 변했다. 또 까다롭게 됐군. 닥쳐라 깡패 녀석들. 그래, 나를 깔보다니. 술을 처먹고 오두막에서 갈보년들과 지랄들을 하고 때려 죽일 테다. 내가 그 오두막으로 쳐들어가서. 그는 주먹을 움켜쥐고 쉰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고는 다름질을 치다가 나자빠졌다. 그리고는 공포로 이를 덜그덕거리며 더듬더듬 말했다. 날더러 죽으라는 건가? 안 될 말이다. 투신자살 같은 건 안 해. 안 되지. 내가 투신자살을 왜 해? 폭포는 그가 다가가면 도망치고 뒷걸음질 치면 다가오는 모양이었다. 선생님, 전 이제 그만 가야겠어요. 정신이 돌 것만 같아요. 다시 오겠습니다. 젤베지가 인턴에게 말했다. 그녀는 창백해져 있었다. 쿠포는 창에서 이불로, 이불에서 창으로
땀범벅이 되어가지고 헐떡거리며 같은 모양으로 혼자서 지랄춤을 계속했다. 그녀는 계단을 구를 듯이 뛰어내려갔다. 그러나 남편의 어처구니 없는 지랄춤 소리는 아래층까지 들려왔다. 이튿날 잠자리에서 일어나자 그녀는 이제 그곳엔 가지 않겠노라고 결심했다. 그녀는 자기까지 미치고 싶진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10분마다 생각에 잠기어 정신 나간 사람과 같았다. 정오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나자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길이 멀다는 생각은 잊고 병세가 어떤가 궁금하기도 하고 두려운 생각도 들어 안절부절 못했다. 병원에서 그 후의 소식은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계단 아래까지 오니까 벌써 쿠포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언제나 똑같은 곡조, 똑같은 지랄춤이었다. 그녀가 마치 금방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였다. 어제의 그 남자 간호원이 약그릇을 들고 오다가 그녀와 마주치자 상냥하게 눈짓을 보냈다. 여전하셔요? 그녀가 말했다. 예, 여전합니다. 그는 멈추지도 않고 대답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으나 쿠포가 사람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문간 구석에 머물러 있었다. 장밋빛 피부의 금발머리 인턴은 훈장을 달고 있는 뾰족한 얼굴의 대머리 노신사에게 의자를 양보하고 서 있었다. 눈초리가 가늘고 날카로운 것을 보니 원장인 것 같았다. 하기야 젤베즈는 이 노신사를 만나러 온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 대머리 뒤에서 발돋움을 하여 쿠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 미치광이는 어제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날뛰며 소리치고 있었다. 쿠포는 땀에 흠뻑 젖어 어제보다도 더 김을 내뿜고 있었다. 너무나 큰 소리를 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입이 더 크게 보였다. 이윽고 대머리 신사는 젤베즈가 있는 것을 알아차린 듯 싶었다. 인턴이 환자의 부인이라고 하자 원장은 경찰서장처럼 짓궂은 태도로 그녀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시아버지도 술을 마셨나요? 예, 아주 조금요.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지붕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셨나요? 그럼요. 모든 사람들처럼요. 여기서 한 모금, 저기서 한 모금, 그런 식이었죠. 의사는 거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신도 역시 술을 마시나요? 젤베즈는 우물쭈물 변명하고 나서 자기 말에 신성함을 부여하려고 가슴에 손을 얹었다. 조심하시오.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는 걸 잘 보아두시오. 당신도 언젠가는 이렇게 죽을 테니까. 그녀는 벽에 붙어 있었다. 의사는 등을 돌렸다. 그리고 쿠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그가 자기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며 그가 떠는 모양을 오랫동안 관찰했다. 그날 쿠포의 두 다리는 펄쩍펄쩍 뛰면서 떨고 있었는데 그 떨림이 손에서 발까지 내려와 있었다. 그는 실로 조종되는 꼭두각시 같았으며 몸뚱이는 나무처럼 뻣뻣하여 손발만 흐늘거렸다. 그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뭔가 불평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보다도 훨씬 괴로운 모양이었다. 불평 소리를 들어보니 그가 온갖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목이 말라. 그는 계속 중얼거렸다. 인턴이 그에게 레몬스병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바로 그것을 뱉어버렸다. 빌어먹을. 이건 브랜디가 아니야. 인턴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쿠포에게 물을 먹이려 했다. 이번엔 물을 삼키더니 마치 불덩어리를 삼킨 듯이 울부짖었다. 이건 브랜디가 아니야. 빌어먹을. 이건 브랜디야.
어제부터 무엇을 마시거나 브랜디라고 했다. 그 때문에 그는 더 목이 말랐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마실 수가 없었다. 무엇을 마셔도 목이 타기 때문이었다. 의사는 일어나서 쿠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번엔 귀신이 보이는 모양이었다. 거미줄은 그물이 되어 그 그물의 눈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했다. 까만 공이 그물 눈 속에서 왔다 갔다 했다. 공은 처음엔 당구공만 했으나 이젠 포탄만큼 커졌다. 그것이 부풀어 올라갔다가는 다시 오므라들었다. 이번엔 쥐들이다. 공이 쥐로 변했다. 동물들이 점점 커졌다. 그물이 빠져나갔다. 매트리스로 뛰어들었다. 놈들이 가까이 접근하기 때문에 그는 코를 핥히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쳤다. 그것이 또 변했다. 분명히 벽이 뛰고 있었다. 왜냐하면 공포와 분노로 목이 막혀 그가 이렇게 되풀이해서 말했기 때문이다. 좋아, 날 흔들어 봐라. 끄떡도 하지 않을 테니. 그래, 형편없는 집 같으니. 그래, 넘어져라. 불이야, 불이 났다. 이런 외침도 헐떡임 속에서 사라졌다. 이젠 입에서 거품을 내뿜고 침을 흘리면서 헛소리를 웅얼거릴 뿐이었다. 원장은 인턴에게 작은 소리로 물었다. 열은 여전히 40도인가? 그렇습니다. 의사는 얼굴을 찌푸리고 쿠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인턴에게 말했다. 치료는 같은 방법. 수프, 우유, 레몬수, 약간 기나피 물약. 환자 곁을 떠나지 말게. 용태가 변하면 날 부르도록. 그는 나가고 젤베지는 이제 가망이 없는가를 물으려고 그 뒤를 따라갔다. 그러나 원장이 너무 빠르게 걸어갔기 때문에 감히 불러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때 남편이 레몬수에서 브랜디 냄새가 난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와서 그녀는 그만 지긋지긋하여 도망치고 말았다. 거리에 나와서도 말이 달리는 소리랑 마차 달리는 소리가 그녀로 하여금 마치 생탄내 병원 전체에 쫓기는 듯한 착각을 느끼게 했다. 다음 날도 보슈 부부는 지난 이틀간처럼 젤베지가 정오에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젤베지에게 매우 즐겁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날 생탄내 병원의 복도는 쿠포의 고함 소리와 쿵쿵거리는 발소리로 진동했다. 그녀가 계단의 난간을 잡자마자 쿠포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빈대다! 이리 오너라! 내 니놈들의 뼈다귀를 추려주마! 날 죽이려고? 이놈들! 너희들 모두 합친 것보다는 내가 더 부자야! 어서 꺼져! 그녀는 문 앞에서 한숨을 쉬었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싸움은 더 한층 격렬했다. 쿠포의 횡포는 극에 달해 있어서 구금실 한복판에서 길길이 날뛰며 두 손을 휘두르며 나자빠져서는 허공을 치는 것이었다. 선생님, 그 애가 죽었어요. 젤베지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인턴은 쿠포를 매트리스 한가운데로 끌어다 놓고 구두를 벗겼다. 양말도 안 신은 발이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 발끝만이 나란히 박자를 맞추며 규칙적으로 빨리 춤을 추고 있었다. 바로 그때 원장이 들어왔다. 두 사람의 동료 의사를 데리고 왔는데 둘 다 원장처럼 훈장을 달고 있었다. 세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환자의 몸을 빠짐없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낮은 소리로 재빨리 말을 주고받았다. 의사들은 환자를 벌거벗겼고 그래서 젤베지는 발돋움을 하여 쿠포를 넘겨다 보았다. 자, 이젠 끝났다. 그 떨림의 상태가 팔에서 내려오고 발에선 올라와서 이제는 동체까지 꿈틀거렸다. 잠들었군. 원장이 중얼거렸다.
그는 동료들에게 환자의 얼굴을 주의해 보도록 했다. 쿠퍼는 눈을 감고 있었으나 신경질적인 작은 경련으로 온 얼굴을 꿈틀거리게 하고 있었다. 이토록 무참히 짓밟히고 턱을 내밀고 있고 악몽에 시달린 것 같은 죽은 사람을 방불케 하는 일그러진 얼굴을 보이고 있는 쿠퍼는 더욱더 끔찍하게 보였다. 의사들은 매우 흥미로웠는지 그의 두 발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들여다보았다. 발은 여전히 춤을 추고 있었다. 쿠퍼가 잠이 들어 있어도 소용없었다. 의사들이 가버렸다. 1시간 뒤에 젤베즈가 인턴에게 말했다. 선생님, 그이가 죽었어요. 인턴은 쿠퍼의 발을 들여다보고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고개를 저었다. 맨발은 여전히 춤을 추고 있었다. 다시 몇 시간이 흘렀다. 갑자기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인턴이 젤베즈를 돌아다 보았다. 끝났습니다. 죽음만이 그 발을 멈추게 했던 것이다. 그날부터 젤베즈는 자주 정신이 이상해졌다. 그녀가 쿠퍼의 흉내를 내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파트 사람들의 재미가 되어버렸다. 일부러 부탁할 것도 없이 그녀 자신이 손발을 떨며 무의식 중에 작은 소리로 떠들어대면서 예의 구경거리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분명히 생탄느 병원에서 너무 오랫동안 남편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런 버릇이 생긴 것이리라. 젤베즈는 그런 상태로 여러 달을 살았다. 몰락할 대로 몰락하여 아무리 심한 창피를 당해도 예사로워져 굶어 죽기 직전의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마레스코 씨는 7층 방에서 그녀를 내쫓기로 결심했다. 때마침 불의 영감이 계단 밑 속에서 죽어있는 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집주인은 그 움을 그녀에게 넘겨주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불의 영감이 쓰던 낡은 거적대기 위에서 빈 배를 움켜쥐고 뼛골까지 얼어붙어가지고 이를 덜거덕거리며 떨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바보가 되어 7층에서 안마당의 포석으로 몸을 던져버리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정확하게 몰랐다. 모두들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댔는데 로리웨 부인의 말에 의하면 무기력 때문에 그녀가 죽었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복도에서 썩은 냄새가 났고 그러고 보니 사람들은 이틀 전부터 젤베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생각났던 것이다. 그녀를 처리하기 위해 바주주 영감이 싸구려 관을 끼고 왔다.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서로 아웅다웅 할 필요 없어. 그리고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서두르는 건 어리석어. 가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가고 싶은 사람도 있지. 그것을 좀 정리해 본다면 처음엔 가고 싶어 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가고 싶어 하더라고. 마침내 시기가 왔지. 정말 그래서 그녀는 소원을 풀었단 말이거든. 자, 즐겁게 가자고. 젤베즈를 검고 큰 손으로 잡았을 때 바주주 영감은 사랑스런 마음에 사로잡혔다. 그는 아버지처럼 그녀를 정성 들여 관 속에 눕히고는 딸꾹질을 하면서 중얼거렸다. 자, 나야 나. 부인네들의 위로역 쾌활한 쫄병이야. 자, 당신도 이젠 행복한 여잘세. 잘 자라고 예쁜 아씨.